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다 밝게 라이트포유입니다. 보통 조명을 사거나 혹은 팔 때 전화를 걸거나 매장에 방문해서 사장님, 총광속 3000루멘짜리 방등 하나 주세요. 광해율은 80루멘 퍼 와트 정도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조도는 어느 정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이나 혹은 판매를 하면서 이 전구는 휘도가 어떻고요, 광도는 어떻고요, 색온도는 어떻고, 연색성은 어떻습니다. 이런 대화를 하면서 사고 팔고 이러는 거는 아직 국내에는 없을 것 같고, 이런 정도까지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도 않는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라이트포유 채널답게 조명에 관한 다양한 용어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속 같은 경우는 이 지금 하나 켜놓은 전구의 총 빛의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LM으로 표시하거나 루멘으로 표시하거나 혹은 읽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구 같은 거나 전등을 살 때 사장님 10W짜리 전구 하나 주세요, 혹은 50W짜리 방등 하나 보러 왔어요, 이런 식으로 와트를 기준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와트 같은 경우는 사실 소비 전력을 표시해주는 단위이기 때문에 밝기와는 무관한 그런 내용이기는 하잖아요. 근데 이게 옛날 때부터 그냥 와트 50W보다 100W가 더 밝다, 10W는 어둡다, 이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통용해서 사용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광원에 따라서 같은 소비 전력이라고 하더라도 밝기 차이가 좀 나거든요. 얘는 지금 10W짜리 필라멘트 전구고, 얘는 지금 3W짜리 LED 전구예요. 근데 수치상으로 보면은 LED 전구가 3W여서 더 어두울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더 밝잖아요. 그래서 같은 10W 소비 전력의 전구라고 하더라도 이 빛의 밝기가 다 제각각입니다. 이게 꼭 같은 와트면은 같은 밝기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소비 전력 W는 일반적으로 그냥 흔히 밝기를 나타냈었던 그런 표기 방법이고, 실제적인 이 전구의 총 빛의 양, 광속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출시되고 있는 조명들, 전구 같은 경우에는 소비 전력 당연히 표시가 돼 있고요. 그 밑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몇 루멘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같은 소비 전력이더라도 좀 더 밝거나 혹은 좀 더 어둡거나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 한번 할 수가 있겠죠. 왜 같은 10W의 소비 전력의 전구인데 왜 밝기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 답은 광효율이라는 거에 있습니다. 광효율은 1W당 빛을 얼만큼 나타내주는지, 얼만큼 방출해주는지, 이런 정도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필라멘트나 할로겐이나 LED나 텅스텐이나 다양한 광원들이 있는데 얘네들마다 광효율이 조금씩 혹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같은 소비 전력이라고 하더라도 밝기가 다 제각각인 이유입니다. 표기하는 방법은 루멘 퍼 와트예요. 1W당 얼만큼의 빛을 나타내는지 이 효율을 나타내는 표시 방법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는 지금 10W 필라멘트 전구인데 밝기가 이 정도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3W LED 전구를 끼웠을 때 과연 빛의 밝기 차이가 있을까? 보시면 이렇게 손바닥이 지금 엄청 환해진 거 보실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광원마다 광효율이 다르기 때문에 빛의 밝기가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광효율이 좋은 순서는 필라멘트나 할로겐이 있고, 그 다음으로 좋은 거는 형광등, 그 다음으로 좋은 거는 LED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효율이 좋을수록 같은 소비 전력일 때 더 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참고해야 할 내용은
광유율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니고요. 연색성이라는 부분도 같이 믹스해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필라멘트 전구는 광유율이 안 좋기는 한데 연색성이 좋거든요. 뭐 할로겐이나 텅스텐도 그렇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을 때 옛날부터 좀 많이 사용을 했었던 거고요. 광유율이 높으면 밝기는 하지만 연색성이 좀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짝을 지어 가지고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광도입니다. 네, 보통은 CD라고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광속이랑 광도랑 약간 좀 유사하기도 하고 좀 다르기도 하고 해서 혼용해서 쓰실 수도 있고 비슷한 개념으로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광속 같은 경우는 빛의 총 양이고, 광도 같은 경우는 이 빛이 나가는 방향에 따라서 밝기의 정도가 좀 달라진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손전등을 어떤 부분을 비추면은 지금 이 가운데 같은 경우는 엄청 밝은데 이쪽은 좀 어두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빛이 나가는 그 방향, 직진성에 따라 가지고 이 빛의 밝기가 좀 다르게 느끼거든요. 손전등에서 빔 인텐시티 오브 만 CD 이런 식으로 이 한 방향의 빛의 세기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중심광인 경우 빛이 바로 직선으로 나가는 데는 밝고, 빛이 좀 옆쪽으로 나가는 데는 어둡다. 이런 식으로 광도를 좀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같은 광원의 총 광속 전체 빛의 양이 있더라도 이 빛이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서 비춰주는가,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게 광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알고 계시는 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손전등을 들었으니까 이걸로 계속 한번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도는 이렇게 보시면은 빛을 받는 부분에 얼마만큼의 빛이 들어오는지를 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조도 같은 경우는 룩스나 럭스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도는 이 공간의 밝기로 보통 통용을 하고 있는데, 하나의 광원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바닥면의 조도와 혹은 좀 높게 있는 테이블 같은 경우, 식탁 같은 경우 이런 데 조도는 달라질 수가 있겠죠. 광원의 거리에 따라서 이 조도는 달라지고 있어요. 조도계를 가지고 조도를 측정할 때는 이 조도계 센서가 이쪽 테이블을 향하는 게 아니라 빛을 받는 대상면에서부터 이 손가락이 센서라고 보면은 이 빛을 쏴주는 광원을 바라보고 측정을 합니다. 조도는 이 면의 밝기이긴 한데 이 면에 이 광원으로부터의 빛이 얼만큼 많이 들어오는지를 체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이런 광원들이 있어서 이렇게 공간을 밝혀줄 때 이 광원의 총 개수나 빛의 총량, 광속이나 광도나 이런 거 중심으로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빛을 받는 대상물을 중심으로 조도를 측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도와는 좀 약간 반대되는 성질을 갖고 있는 휘도입니다. 휘도도 손전등을 한번 이용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조도는 이 면적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휘도 같은 경우는 이 면적에 빛이 들어왔다가 이 빛이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들어오는 양입니다. 휘도 같은 경우는 이 빛을 받는 대상면의 재질이나 컬러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약간 유광으로 제가 코팅해 놓은 갈색의 우드고 흰색의 종이를 갖다 대면은 또 이게 빛이 더 밝아지잖아요. 이것도 이제 유광이나 혹은 무광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 이렇게 지금 검은색에 이렇게 빛을 비췄을 때는 더 어둡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검은색은 빛을 흡수하니까 같은 빛이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흡수를 한 나머지만 이렇게 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요런 부분, 뭐 요런 빛의 양을 나타내는 게 휘도다,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휘도가 높다 그러면은 대상물에 반사된 빛이
눈에 많이 들어오고 휘도가 낮다 그러면은 반사되는 빛의 양이 눈으로 좀 덜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휘도도 조도와 마찬가지로 이 광원 중심이 아니라 빛을 받는 대상물 중심으로 측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온도 같은 경우는 LED 조명을 많이 이제 뭐 사고팔고 하면서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보통 노란 불빛에 전구색, 아이보리 불빛에 주백색, 흰색 불빛에 주광색,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연락을 주시는 고객님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 저도 그냥 이렇게 뭐 얘기를 했을 때도 잘 이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에요.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색온도, 빛의 컬러에 따라서 공간의 어떤 밝기와 느낌이 많이 달라지는 거를 충분히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요 지금 보여드리는 풀 영상을 보시려면은 이쪽 상단 인포메이션 확인하셔가지고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색온도를 수치로 표시할 때는 K는 켈빈의 약자고요. 3000K부터 한 6500K 정도를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이 수치가 낮을수록 붉은색 빛, 수치가 높을수록 흰색이나 혹은 더 높은 거는 약간 푸른색,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주백색, 주광색, 전구색 이렇게 하더라도 이 각각의 색깔마다 약간의 어떤 수치가 조금씩 다릅니다. 정확한 수치를 표현하고 뭐 말하고 듣고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2200K, 2700K, 3000K, 4000K, 5700K, 뭐 6500K, 뭐 7500K, 8000K 이런 식으로 켈빈을 기준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은 원하는 어떤 그 불빛의 컬러를 정확하게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연색성 같은 경우는 그냥 흔히 자연의 빛, 자연광, 태양 있잖아요. 낮 시간에 지구를 밝혀주고 있을 때 사물의 컬러를 나타내는 그 정도를 100이라고 픽스를 해놓고, 그걸 기준으로 이런 인공광원, 뭐 인공의 빛이 얼만큼 사물의 컬러를 나타내 주는가, 이런 거를 측정하는 수치입니다. 연색성을 CRI라고 하고 수치를 표기할 때는 보통 RA로 표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일반적인 인공광원 같은 경우는 뭐 더 낮은 것도 있긴 한데 보통 한 75 정도에서 뭐 한 80 정도, 뭐 85 정도 사이에서 보통 나오고 있고, 요것보다 더 높은 고연색성 인공광원도 있습니다. 한 90 정도나 혹은 그거 조금 이상. 고연색성은 당연하게도 대상물의 컬러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나타내주는 광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고연색성을 사용을 해야 할, 혹은 좀 고연색성을 고려해야 될 공간들은 백화점이나 혹은 의류 매장이나 혹은 뭐 헤어샵 혹은 뭐 네일아트샵, 이런 데는 컬러를 정확하게 보면 볼수록 좋기 때문에 그런 공간은 한번 고려해 볼만 하고요. 한 가지 좀 참고해야 될 내용은 색온도랑 연관을 져서 봤을 때 아무리 고연색성이라고 하더라도 색온도가 낮아서 뭐 붉은 빛을 나타낸다 그러면은 붉은 빛이 사물의 컬러에 묻어 나오기 때문에 사물 본연의 컬러를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반대로 흰색 불빛이 비추면은 희끄무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색온도랑 연색성은 서로 이렇게 상관을 해서 공간을 밝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너무 조도가 안 나올 경우, 뭐 너무 어두울 경우는 사물의 컬러를 볼 수도 없고, 너무 밝을 경우도 사물의 컬러를 정확히 볼 수가 없어요. 연색성은 아직 뭐 조명을 취급할 때, 판매할 때 많이 고려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조명 용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뭐 이제 흔히 빛공해라는 이야기도 조금씩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특정 조명을 봤을 때나 그 조명에 그 불빛이 비쳐서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글레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상대방에서 오는 차의 헤드라이트 때문에 불쾌감을 느끼시던지, 혹은 이렇게 무심코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 봤는데 태양빛 때문에 막 어지러움을 느낄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안 보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이렇게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가 성광수류탄이 터져가지고 모니터가 막 하얗게 나와서 막 짜증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일명 뭐 눈뽕이라고도 하는데, 눈뽕은 이런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밝아지면 불쾌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글레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 종이의 재질에 따라서 이렇게 빛이 반사돼 가지고 막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는 부분도 글레어를 설명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전문가용 모니터들 있잖아요. 모델의 상세 스펙을 보면은, 혹은 옵션으로 있을 수도 있는데, 안티글레어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모니터 같은 경우는 이 빛이 이렇게 모니터에 비쳐서 눈에 비치면은 작업을 아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안티글레어를 적용한 모니터가 또 별도로 있기도 하고, 글레어를 막기 위해서 꼭 안티글레어 모니터가 아니더라도 모니터에 이렇게 네모나게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모니터로 들어오는 빛을 아예 차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글레어를 이해하실 때는 어떤 빛으로 인해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상황, 그걸 글레어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집 같은 경우는 뭐 글레어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경우는 뭐 TV가 요즘에 너무 커지니까 간접 조명이나 어떤 직접 조명으로 인해서 TV에 반사되는 빛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상업 공간 같은 경우는 글레어를 좀 반드시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동선, 진열되어 있는 상품의 높이에 따라 가지고 무심코 이렇게 봤는데 조명으로 인해서 눈부심을 느낄 수도 있고, 혹은 요 상품 대상물에 빛이 이렇게 딱 비춰졌다가 반사되는 것 때문에 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겠죠. 상업 공간에 조명 계획을 할 때에는 이동 동선, 주로 디스플레이하는 상품의 재질 혹은 패키지의 재질 같은 거에 따라서도 반드시 이런 조명의 위치나 개수나 밝기를 파악해서 글레어를 최소화하는 거,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조명 용어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사실 대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을 위주로 강의하는 사람은 아니고, 조명 일을 계속 하면서 나름대로 공부하고 정리하고 이해된 내용을 그냥 단순히 공유해 드리는 그런 영상이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좀 더 보충을 해야 될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 내셔가지고 댓글로 이렇게 좀 남겨주시면 이 영상 보러 오신 많은 분들이 조명 용어에 대해서는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명 용어를 공부했다고 해서 어디 전화를 해가지고 사장님 총광속 몇 짜리 전구 주세요, 사장님 그 판매하시는 조명은 휘도가 어떻게 됩니까? 조도가 어떻게 됩니까? 광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좀 상담을 진행하게 되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될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용어들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 업계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좀 숙지하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라이트 포유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